10월 4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는 일단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유리했고, 또 박성희가 추첨 경주 3개 경주 중에 또 1개를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경주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마이야 기수가 최근에 선행을 가면은 다들 선행을 안 가요. 분명히 나이스포스가 선행을 가는 경주에서 옆에 있는 마필들, 모든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마이야 기수가 선행을 가면 기수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아, 가서 비빌 필요가 없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 아예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하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야 기술은 완전히 거의 뭐 이제 용병 기술 중에 앞에 가는 거는 그냥 뭐 장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일요 경마는 문세영 기수가 이제 토요 경마의 기승정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요 경마에서 문세영 기수가 7마리를 기승합니다. 역시 마이야 기수도 인기 마필들을 많이 기승하고 있는 만큼 문세영 기수와 마이야 기수 이 두 기수를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박성 일요 경마 서울 부산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앞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3번마 행복한 질주, 9번마 명드림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에 4번마 금적산, 5번마 와일드 매직까지 인기 마필로 팔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3번마 행복한 질주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앞말 경주 편성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칼을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호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의 13초 4의 스타트 능력입니다. 주로 빠르기가 이었는데 엄청난 빠르는 했죠. 근데 약간 꾸준하게 약간 뛰는 스타일로 판단돼요. 적정거리 1200m이고 지난 경주 편성을 앞말과 순말이 뛰는 경주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훨씬 더 약한 경주 편성이에요. 3번마 행복한 질주 봐야 되겠고요. 9번마 명드림도 추이평의 스타일이 마필이죠. 근데 일단은 직경종 김효준 기수가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마이야 기수를 기승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초반에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금적산이 되겠습니다. 얘도 인기만 팔리는데 역시 뭐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기본 스타트 능력도 일단 가지고 있고 모래도 맞아봤고 전방마 100m 지점까지 잡고서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되는 마필 4번마 금적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8번마 무적함대, 4번마 로드투스타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8번마 무적함대는 직경종주 3코너 부분에서 무빙식으로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였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경기 때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끝걸음 13초 1이었어요. 8번마 무적함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토요 경마에서 김용근 기수가 약간 끈기 있게 타주는 마필도 있었지만 약간 허름한 경주도 있었습니다. 4번마 로드 투 스타도 지난번에 끌고 가려는 힘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고 두 마필이 가장 유력한 마필로 판단돼요. 8번, 4번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고 5번마 상임 영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러 지금 1300m에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뭐 거리적인 측면에서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죠. 스타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임 영웅이 지금 그 전승규 조교사 마방에서 1300m로 늘려서 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스타트 자체가 안 돼. 근데 지금 주행 검사 때 모습을 보면 중속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출전했는데 모래를 맞아봤습니다. 모래도 맞아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모래 상임용이 모래도 맞아보고 걸음걸이도 괜찮았어요. 일단 일부러 1300m 쓰는 모습이에요. 정정희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도 상당히 잘 타주었잖아요. 여기도 5번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마 라이트 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8번을 축으로 인기마 4번, 5번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간 두 마리 정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2번마 파워풀 슬로가 되겠습니다. 리카디 조교사 마방의 찰떡궁합인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파워풀 삭스 같은 경우는 주폭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약간 이렇게 성큼성큼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1000m 경주에 뛰었을 때 정정희 기수가 인기 3위로 팔리면서 중속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일부러 지금 리카디 조교사 마방에서 이 파워풀 슬로를 1400m를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000m, 1200, 1300m 써봤자 안 돼. 1200m는 그래도 좀 빠른 흐름이잖아요. 근데 1300m도 마찬가지로 출전할 수 있는 경주인데 딱히 거기에도 뭐 어정쩡해. 근데 1400m 경주 편성은 훨씬 더 약한 경주 편성이에요. 편성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번마 베스트림, 11번마 질풍아, 여기 5번마 크리솔베이스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 많은 마필들이 지금 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주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2번마 파워풀 슬로는 의도적으로 1400m 거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조교도 상당히 잘해놨던 만큼 2번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고요. 3번마 베스트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앞말입니다. 앞말. 1400m 늘어난 거리가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5번마 크리솔 피스 같은 경우는 마이야 기수가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야 기수가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2번마 파워풀 슬로, 그 다음에 선행으로 전개하는 5번마 크리스톨 피스 이 두 마필을 보고 들어갈게요. 외곽이 11번마 질풍화도 매번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죠. 근데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고 1번마 라운드 벨몬트도 조교띠 뭐 10만들이랑 병합적으로 했거든요. 조금 더 강한 쪽으로 시행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마 파워풀 슬로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단거리 경주 편성입니다. 1번마 대성골드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진경기수가 굳이 이걸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출발 자체가 약간 불안했지만 그래도 안쪽에서 막 출진하고 뭐니까 말이 끌고 가려는 힘은 일단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8번마 아트트리도 6번마 카이블로크랑 같이 지금 출전하고 있거든요. 임금만 조교사 마방에서 6번하고 8번하고 같이 조교를 했는데 8번이 더 훨씬 더 잘 갔어요. 얘도 일단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번 경주 활동적인 기대치 있는 1억 3천만의 고가의 마필 오아시스 아델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3천만 원짜리의 마필입니다. 지금 데뷔전 치르는 신의 마필인데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전형제 마필이죠. 지금 주행검사 때 진입 불량으로 한번 취소되었고 9월 13일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자세 이론적인 측면 모든 게 다 완벽했던 모습이었고요. 1번마 8번도 뭐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5번마 오아시스 아델이 상당히 강한 쪽으로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3등급의 아잔타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오아시스 아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딱히 1번하고 8번, 12번 이런 마필들도 좋지만 5번마 오아시스 아델이 가면 갈수록 조교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마 오아시스 아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타이거 K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면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요즘 유승환 기수 말 타는 거 보십시오. 딱히 없어요. 오늘도 뭐 승리공주를 한번 제가 한번 노려봤는데 별로 뭐 바닥에서 아예 뭐 그대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8번마 타이거 공주가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까지 8번을 뛰는 동안 우승 경험이 없어요. 별거 없다는 거죠. 솔직히 또 외곽에서 또 자리 선정 못하고 안쪽으로 자리 못 잡으면 8번마 타이거 K도 약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수영조역을 열심히 하고 나온 5번마 히어로 초이스가 좀 더 나아요. 마이너스 2kg 감량 2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임다빈 기수예요. 딱히 유승환 기수, 임다빈 기수 이 두 기수들이 기본적인 마필에 대한 인기 마필들 가장 많이 부러뜨렸던 기수들입니다. 가장 인기마에 탔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기수들은 이 두 기수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기도에 밀어넣은 마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기가 막히게 말이 올라옵니다. 확실히 살아남는 발걸음도 보여주었고요. 와, 이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기마로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기마가 아닙니다. 얘는 제가 봐서는 2등급까지 완전히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8번, 5번 여기 뭐 준마포스도 마찬가지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여기 이 레이스의 기수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 기수들이 없어요. 마이아 기수도 없죠. 문세영 기수도 없어요. 딱 하나 걸리는 건 뭐 김용근 기수? 요 정도만 걸리는 기수들인데 없습니다. 내가 박송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았던 마필, 망아지 때부터 완벽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타이거 K, 5번 마 히어로 초이스 다 뒤로 돌리고 완벽한 마필 놓고 이번 경주 4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어메이징원은 지난번에 뭐 별거 뛴 것도 없는데 15초대 뛰었다고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투어너 서브 잡아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11번마 운주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늦출발하고 있는 마필이었는데 그래도 뭐 원로 기술을 기승시키는 거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변화된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경주 마지막에 힘 한 배를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3번마 윈드소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원 11번마 운주매직 좋습니다. 3번마 윈드소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지금 3번을 뛰는 동안 약간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앞선에 선두권에 붙으니까 꾸준하게 뛰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이번 경주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3번마 윈드소드가 앞선에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분 3초 1을 뛰었는데 주로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주로 빠르기가 8이었어요. 거의 뭐 엄청나게 무거웠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주로 빠르기가 8은 부산 경마장에서 이때 9월 5일 날 그때가 저게요.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윈드소드가 이번엔 한결 좀 가벼운 주로에서 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한 템포 빠르게 전개가 가능한 만큼 3번마 윈드소드를 한번 노려보겠고요. 복병말은요 8번마 승리의 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진구 기수가 이거를 탔는데 지난번에 엄청나게 뭐 라스트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과다채찍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과태금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조교 때 확실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방에 있다가 외부 마사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방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가 다시 나갔다가 외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들어온 마필이 승리 예약이에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300m 거리도 줄였고 23초대까지는 꾸준히 뛰을 수 있는 만큼 조교 강도 올린 8번 승리 예약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뷰티풀 아성이 다시 한번 뭐 선행식으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가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조금 빠른 마필들이 좀 많죠. 9번마 승리바로즈도 기본적으로 뭐 선입 외곽에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모래를 약간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화이트 컬러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바로우즈가 약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8번마 화이트 컬러가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늘어난 거리 1700m 거리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 1400m 경주까지도 다 뛰어봤던 마필이고 8월 23일 경주 때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9월 14일 경주 때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거의 뭐 진이겨서 갔어요. 이때에 조교 때 8번 화이트 컬러가 완전히 다운된 모습이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엄청나게 막 진이겨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100m를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훨씬 더 좋아요.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번마 화이트 컬러 이 마필을 노려보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번마 블랙시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고 뷰티풀 하성과 9번마 승리바로우즈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도 역시 스포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쪽에서 갇혀버리는 모습? 말이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하지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병합 조교까지 하면서 확실히 좀 변화를 줬어요.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조교 때 완전히 좀 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진짜 지난번에 보십시오.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마 블랙시대를 지난번에 보시면은 확실히 말이 이건 아닌데 할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는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고 또 힘도 많이 찾고 그럼 1번마 블랙시대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머리를 약간 안 맞아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김용근 기수가 충분히 외곽으로 빼서 올라올 수 있는 만큼 1번마 블랙시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한남퀸하고요. 7번마 리즈불 마린 이 두 마필이 팔립니다. 한남퀸은 이 단학가 기수가 기승하는데 지난번 김혜성 기수가 조교해놓고 기승정지 처벌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남퀸이 이제 선행식으로 일단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 마필도 파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파인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약간 고민이 돼요. 차라리 7번마 리블리지 마린이 좀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다른 마필들도 있지만 7번이 여기서는 단독 선행 찬스라는 거죠. 그러면 2번마 한남퀸보다는 7번마 리블리지 마린 이 마필이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식 기수가 기승하는 11번마 드래곤 펀치가 되겠습니다. 거의 인기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200m에 지난번에 뛰었을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말을 그냥 한번 타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주행검사를 받고 주행심사를 받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말이 어디가 막 다리가 안 좋거나 뭐 어디가 골막염이 있거나 개인됨이 있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폐출혈이 발생하면서 공백이 있었던 마필인데 드래곤 펀치가 이번에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좀 힘도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왜 국내선 4등급 뭐 블레이징맨 이런 마필들하고 연일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뭐 유해명 조교사 와방에서 확실하게 좀 변화를 보고 있는 마필인 만큼 11번마 드래곤 펀치, 7번마 리플리즈 마린 요렇게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1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천상질주, 6번마 불의 세계 이렇게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문세영 기수, 장추열 기수 워낙에 뭐 강단 기수들이 타다 보니까 타고 있습니다. 5번 청산질주도 뭐 병합 쪽이 열심히 해놨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에 선행 가기가 조금 힘들죠. 8번, 6번마 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뭐 따라가는 전개, 전초는 마필이죠. 뭐 선행도 같다, 따라가는 전개도 같다. 어떻게 보면 5번보다는 6번을 좀 더 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번은 물음표, 불의 세계는 장철 기수가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외곽의 10번마 엘도라도 흥부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54의 부담량입니다.
이게 이제 장추월 기수가 타다가 뭐 임다빈 기수가 타다가 조인권 기수가 타다가 직전 경주 9월 13일 경주 조인권 기수가 선입권에 붙었는데 이 엘도라도 흥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논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진짜 적극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빡빡빡빡빡 이렇게 추진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약간 놓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이거 앞선에 붙었다고 조인권 기수가 약간 흐름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5번째, 6번째 따라갔잖아. 지난번에 3번째 붙으니까는 약간 중간에서 제가를 놓쳐버렸어요. 그냥 이런 마필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외곽의 무빙식으로 뜰 수 있는 마필이에요. 8번마 한강 판타스틱, 2번마 스마트 삭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또 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 6번마 불의 세계가 그냥 앞에 가버리면은 충분히 북적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럼 엘도라도 흥부는 혼자 뛰면 안 됩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뛰면 안 돼요. 차라리 5번째, 6번째 가면서 이렇게 외곽의 무빙식으로 한 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 10번마 엘도라도 흥부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4번마 레이스맨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 뭐 서승훈 기수의 뭐 스타일상 놓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번마 레이스맨을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10번마 파차마차하고 이제 4번마 뭐 레이스맨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선행을 가면 여기에 뭐 10번 파차마차가 또 바로 붙을 거고 여기에 뭐 닥터 시트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후차권을 보는 마필은 7번마 따봉킨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준호 기수는 그렇게 딱 좋아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따봉킨은 제가 봐서는 지난번의 컨디션보다 이번에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지난번의 모습이 60%였다면 이번에는 90%까지 끌어올렸어요. 변화된 모습도 보여줬고 뭐 국내에서 4등급 블랙볼트라는 마필들하고 병합 쪽을 하는데 밀리지도 않았고 정교적인 이점도 있고 뭐 4번째, 5번째 요 정도는 따라갈 수 있고 앞선에서 4번하고 10번하고 싸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승훈 기수하고 다실바 기수는 이 선행 경합을 하는 기수입니다. 죽더라도 앞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번을 한번 제껴보고 따봉킨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 제 박송의 2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도 제가 추천 경주 3개 중에 하나를 잡아드렸죠. 16배짜리를 잡아드렸고 오늘 뭐 오늘 금요경마에서도 3개 중에 하나를 잡아드렸고 이번 7경주도 약간의 메리트, 배당의 메리트를 두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4번마 로열 플러스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합니다. 헤리카심 기수가 요즘에 타는 모습을 보면 CC용 기수보다 잘 타요. 근데 로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가기가 좀 힘들죠. 경합을 좀 이루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마이아 기수의 11번마 스파르탄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 10번마 풍운지만까지 8번마 학상 스타도 한센 스타도 44주 공백에서 지난번에 출전했다가 이번에는 9주에 공백에서 출전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동국 쪽에서 마방이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병합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병합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2번마 여왕삭스도 앞선에서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은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인기말로 팔렸을 때 제가 삭제했다 했던 마필입니다.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들은 조교의 강도를 올려야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좀 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기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직전 경주 바닥을 쳤지만 확실히 변화된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번 출경주 임팩트 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네버기브업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4개 부담 용량. 지난번에 58회 부담량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4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진경기수가 타면서 지금 좀 부담량이 내려갔습니다. 등급전에 맞으면서. 근데 이 마필이 올해 6월 달에 구절염이 걸렸고 7월 달에 구절염이 걸렸고 8월 달에 지금 구절염이 걸렸던 마필입니다. 지금 8월 25일 날 지난번에 8월 22일 날 뛰고 나서 구절염이 또 발생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구절염이 3번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1800m 경주입니다.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 마필이 지금 4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지금 5연타?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번마 더스틴 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승훈 기수가 타고 있어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기본적인 능력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3번보다는 뭐 7번이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요 대끼를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직전 경주 변화된 모습과 확실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편성 자체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스타트에 단점도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발주 연습을 하면서 그걸 완전히 해결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지금 단점을 가지고 있는 3번 정도는 깨볼 수 있어요. 3번하고 7번하고 지금 거의 뭐 3배 정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이건 아닙니다. 이번에 변화된 모습도 보여줬던 만큼 충분히 사정권에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가 딱 떠있는 마필이에요. 지난주 제가 일요일 날도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도 후차골을 못 맞추면서 제가 적중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뭔가 좀 빡세는 경주죠. 1번마 위즈 캠페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했고 7번마 골든 드래곤도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니까 상대들이 강했죠. 특별 경주 편성이었는데 엄청나게 강했던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9번마 라이언 하트도 문세영 기수가 이거를 마지막까지 약간 조교를 하다가 이제 1번을 타거든요. 이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9번 라이언 하트도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이거를 탔는데 굳이 1번을 타요. 이것도 약간 걸리고 10번마 정성 팩터도 약간 뭐라 그럴까 라스트에 약간 흔들리는 주행 자세 이런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11번마 리버태양도 지난번에 차분하게 전개하면서 라스트에 전개를 했는데 이게 좀 최선이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복병마 한 마리는 6번마 오화룡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안 팔리는 마필이죠. 지금 임기훈 기수가 내일도 기수 변경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아령 같은 경우는 홍윤아 주구상 마방이 오면서 지금 좀 변한 것이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마필입니다. 지금 8월 14일 날 임다민 기수가 선행식으로 전개하면서 주행검사를 합격했고 지난번에 임다민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밀어서 선두권에 붙었지만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9번마 라이언 하트 같은 거 보내주고 6번마 우어룡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만 따라가면은 28초 때까지는 뛰어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필 자체들이 딱히 능력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6번마 우어룡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 탁탁 캡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박재희 기수, 백광윤 조교사 2등급 중에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딱히 없어요. 이런 경주는. 1번마 닥터 캡틴이 그냥 2선, 3선까지 그냥 따라 붙으면 될 것으로 판단돼요. 1번마 닥터 캡틴을 일단 인정해야 되겠고요. 자, 부담량 높은 6번마 BJ 체프 58의 부담량입니다.
이것도 약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근데 오늘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편성이다 보니까 딱히 뭐 볼머리가 없어요. 2번마 해보 굿데이도 약간 머리가 높은 단점이 있고, 뭐 4번마 토파이어 요 정도 보고 들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나이가 워낙에 8살짜리다 보니까 538kg 요게 좀 무겁습니다. 원래 뭐 여기서 체중을 빠지고 나오면 4번을 한번 노려볼게요. 4번이 1번이 뭐 그렇게 뭐 빠른 스타트 능력은 아니에요. 따라가는 전기가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만 탁탁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 4번하고 6번인데 4번이 제가 봐서는 좀 더 유리해요.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4번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마지막 추석전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학산 다크호스 이동화 기수입니다. 이동화 기수는 제가 토요경마,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의 그 타는 모습을 보고, 아니 빨리 나왔으면 나이스포스를 넘어가든가 아니면 나이스포스 옆에 붙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거죠. 3마리 4마리 밖으로 돌면서 또 3코너에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탑니다. 자, 이마필도 역시 5연타에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담량이 56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겠지만 딱히 걸음이 좋아져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7번만 롱런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마필도 지난번에 라스트에 200m 지점에서 진로가 약간 막혔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마필도 머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00m, 1600m는 불리해요. 지금까지 이 롱런볼페가 뛰는 모습을 보십시오. 1200m, 1400m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1600m 코너가 3개짜리 마필리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롱런볼페가. 이번에도 앞선에 갈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롱롱볼페는 머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사정권에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능력 마필들이 단점뿐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자체도 이제 말라갈 겁니다. 지금 비가 완전히 그쳤기 때문에 말라가면 의외로 추임마들한테 기회도 올 수 있어요. 그 추임마를 놓고 이번 경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이스트 웨스트, 3번마 드론킬러 엄청나게 뭐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1번마 위즈러너까지 이것도 이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10번마 이스트 웨스트 같은 경우는 58의 부담 능력, 문세윤 기사 드럼킬러 같은 경우는 53, 1.5kg 감량, 또 조교도 스포 조교를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마필,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해야 되겠지만 5번마 태평 레전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이 있던 적 있고 지난번 싱가포르 트로필 경주,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급격하게 체중이 22kg가 증가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 자체를 바꿨죠. 임기훈 기수로.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기수가 타고 있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체중 자체가 한 10kg 정도만 빠지고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7kg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워낙에 조교의 강도도 한 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7번마 미스터 퀄리티와 5번마 태평 레전드, 여기에 외곽이 10번마 이스트 웨스트까지 앞선에서 싸우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5번마 태평 레전드는 모리를 다 맞아봤어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근데 모리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5번마 태평 레전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6번마 럭키 파티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지난번에 현장에서 좀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이거든요.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었는데도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렸어요. 원래는 인기 한 6위, 7위로 팔렸는데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힘이 좀 많이 찼습니다. 뭐 조기 때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끌고 가려는 힘도 많이 보여줬고, 약간 머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 뭐 선취입 자체가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럭키 파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뭐 1번 뭐 아우아우. 지난번에 진짜 뭐 마지막으로 뛰는 마필이다. 뭐 휴양을 가야 되는 마필이다. 막 이랬던 마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뛰어졌죠. 근데 지난번에도 53이었는데 이번에 53입니다. 스팔타 역시 52kg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57, 57.5를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1등급 경주 편성인데 레이팅 75점부터 지금 뛰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팔타도 원래 따지면 2등급의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6번마 영광의 월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보다 부담이 내려왔는데 얘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마 썸씽 로스트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SBS 대상경주, 부산일보배 대상경주, 또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코리안 더비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싱 점수가 내려가면서 54.5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뜹니다. 원래 이 10번마 썸씽 로스트의 거리적인 측면을 보면 1200m가 어떻게 보면 또 적정거리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요. 워낙에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곽의 무빙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면 됩니다. 힘이 상당히 좋은 만큼 10번마 썸씽 로스트를 이마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경주, 부산 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 하겠고요. 또 현장에서 집중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일요경마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